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통령 담화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공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문, 그것도 이제 특정 현안에 대해서 담화문 발표를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세 번째인데요. 예. 2022년 10월에 이태원 참사, 그리고 2023년 11월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세 번째 담화인데 51분 동안 대통령 혼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 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2025학년도에 2,000명을 증원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배경을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먼저 담화의 내용을 일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사실 예. 어제 저녁에서 이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이번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낼 수도 있다. 혹은 뭐 대국민 사과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매체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이제 상당히 좀 강경한 목소리가 거의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의사들한테 전공의들한테 이제 복귀하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2,000명이라는 이 증원 숫자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혹은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이제 자세한 거 숫자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면서 예. 이 숫자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또 이제 대통령이 강조하는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다른 사례들을 좀 들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계속 이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던 기존의 사례들, 네. 뭐 화물연대 파업 때의 강경한 대응이라든지, 소위 이제 건설 현장에서의 건폭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들,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에 이제 조사를 지시했었던 것들, 그리고 원전 산업을 뭐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힘을 쏟았다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만 이런 사례들을 열거를 하면서.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뭐 어떤 이 태도를 견지하겠다. 이걸로 들리는 대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양보하지 않겠다는 걸로,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언론에 배포된 그 대통령 담화문의 이제 문서를 좀 받아서 봤는데 A4 용지로 했을 때 4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예. 굉장히 긴 분량이고 오늘 이제 생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50분이 1시간 가까운 시간을 대통령이 이제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정책을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당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입장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 예.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서 9번 모두 졌다. 이건 이제 의사들을 상대로 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기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의사 집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싸울 상대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의사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라고 말하는 대목.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의사들을 집단으로 묶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왔었던 단어죠. 이제 카르텔.
카르텔 중에 하나로 명확하게 지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국민께 불편을 드려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다라는 짤막한 양해의 말을 제외하고는 예. 거의 대부분의 가능성이 이제 강경 일변도였다. 그런 담화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동안 이 의협 갈등이 의사 간의 갈등, 의정 갈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곳곳에서 지금 2,000명의 어떤 집착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시작하라는 어떤 메시지 때문에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이 담화를. 많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 뭔가 전환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많았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대통령이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언하는 건데 이럴 바에야 왜 하느냐는 얘기도 많이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건 대통령이 설명하신 거는 기존에 정부에서 설명한 그 내용의 반복 같거든요. 많은 부분은. 일단 두 가지를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좀 급하게 이루어진 결정인 것 같다. 이번 담화 발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지난주에 내내 언제쯤 정책 전환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여당하고 여러 정부가 곳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발표가 이제 결정이 됐을 때도 생각보다 좀 급하게 결정됐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그거를 전날 저녁 10시 넘어서 공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이제 미리 착착 준비됐다기보다는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이제 다른 방향을 통해서 이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와가지고 별도로 백브리핑, 그러니까 이제 별도 추가 설명을 했는데 그 추가 설명의 내용이 사실상 대통령 담화문의 일부 내용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그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나와서 담화문하고 상관없는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다. 이게 좀 이상한데 몇 대목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 숫자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이 이번 담화에 담겨 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담화를 봤지만 그런 뜻이 읽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99%를 본 사람들은 그런 뜻을 전혀 못 읽다가 한 그렇습니다. 문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어떤 명수를 좀 내놔라. 요 한 문장이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도 생방송을 같이 봤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종의 반박하는 질문을 기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담화문 중에서 통일된 정부 안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그러니까 의사협회 쪽에서 통일된 안을 정부한테 제안하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겨우 한두 줄밖에 안 나오고 줄인데 그 한두 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강한 메시지라서 이게 기자들이 듣기에는 메시지가 혼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말씀은 받아들이는 측면의 해석에 달렸다. 그러니까 그 담화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 영화 라쇼몽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속담 중에 이제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또 덧붙이면서 관점의 차이라는 식으로 해명을 합니다. 컵에 전혀 다른 예 같은데요. 컵에 반에 물을 담아놓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찬 쪽 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비어있는 쪽 반을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대통령 담화문은 99%가 강경한 발언이라서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더 이상한 것이 영화 라쇼몽 같은 경우는 일본 영화 라쇼몽인데 그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를 표현한 영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도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 한 방향이 아니고 보는 사람마다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게 대국민 담화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냐.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게 대통령의 말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아까 거고요. 잔 예시도 전혀 안 맞는 게 잔에 1%만 채워놓고 왜 이 채워진 잔을 안 보냐고 주장을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넌버벌 그러니까 이제 말로 직접 설명하는 거 말고 맥락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태도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된다. 그 대통령의 넌버벌 70%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이 더 들을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넘버벌이 너무나 확신하게 그동안 강경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몸짓과 표정이어서 사람들이 더 그 1%의 그 부분을 못 본 거죠. 그리고 이 설명대로 하자면 대통령의 말은 30%만 제대로 설명이 되고 나머지 70%는 누군가가 해석을 붙여줘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대통령 담화로서의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드는 네, 좀 기묘한 대통령 담화였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나면 그것은 이런 뜻이 아니고요를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정부 네.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이 설명을 두고 기자들은 이게 뭔가 좀 파장이 너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약간 수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면 오늘 이제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엄하게 한번 심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야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담화와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읽히는 거고요. 예. 다수의 국민은 의사 증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지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걸 바라신다. 그러니까 좀 상황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뭐 나서달라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른 그 유세를 하는 현장에서 또 눈길을 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정부가 지금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미묘한 얘기예요. 이따 한번 정치 코너에서 자세히 그렇습니다. 다뤄보겠지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번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쇠기의 경읽기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라고 강한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대통령이 전념해달라.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다. 이건 탈당 요구인데요.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거라서 지금 대통령이 임기 2년도 못 채운 상황인데 여당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터져 나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당의 분열 양상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정치하면 절대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그렇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선거가 밀리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읍소라도 좀 하라라고 이제 함은경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선거가 여당의 불리한 국면인 건 여러 가지 지표가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 대한 공격의 어떤 포인트를 몇 가지에 또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여당 쪽에서 조금 더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 경기 안산갑 후보인데요.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대출 관련된 의혹 문제입니다. 양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편법의 소지가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거는 이제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안하는 대출 방식에 따른 것이다. 당시에 관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추가로 입장을 밝힌 거는 이 부동산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일단 팔겠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혹시 손해가 발생을 한다면 그건 내가 감수를 하고 만약에 이득이 난다면 그건 이제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이제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오늘 이 대출건에 대해서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된 진상 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오늘 오전부터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이사장이 해명하기로는 이게 뭐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으로 대출이 이뤄진 게 아니고 우리 금고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입각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인데 이거를 아파트 자금으로 썼으니까 이건 편법 대출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사기 대출이다라고 하면서 후보 사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반론은 뭔가요, 혹시?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뭐 입장을 안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개별 후보가 따로 대응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후보의 대응에 맡기고 있다라는 입장을 대변인 쪽에서는 이제 밝히고 있고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존에 민주당이 이미 공천 취소를 했었던 세종갑의 이영선 전 후보하고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이영선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을 위해서 당에 제출한 서류하고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가 명백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천 사기라서 취소가 된 거지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제출한 서류가 각각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안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뭐라고 반론했나요? 혹시 나왔나요?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사죄를 드린다고 하면서
최근 그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를 처분해가지고 대출금을 좀 갚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겠다. 혹은 이제 이익이 발생하면 이제 기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담화문 이후에 네. 여당 내 분열상은 더 심화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말을 지나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데 네. 일단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후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굳이 올라와서 서울 여의도에 올라와가지고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었습니다. 네. 뭐 지역구를 돌아도 이제 시원찮은 시간을 따로 쪼개가지고 별도 기자회견을 한 건데 이대로 가면 국민의 참패가 되고 대한민국 망한다. 아직 살 길이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정면 비판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내각도 전면 개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발표하는 또 조혜진 의원 표정도 굉장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남기나 뭐 이런 표정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선거를 뛰는 후보지들 입장에서는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제 발목을 잡는다라고 느끼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추정입니다만 조혜진 의원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있는 선거구에서 쫓아내가지고 다른 선거구 가서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자꾸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뭐 이런 어떤 뉘앙스예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본인의 뭐 삼선했던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이제 김해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것도 자의도 아니었고 약간 쫓겨나듯이 간 것이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주을 여기는 이제 민주당의 텃밭 지역구인데 어렵게 싸움을 하고 있는 이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삭발을 하고 함거라고 하죠. 이제 그 조선시대에 죄인을 실어 나르던 수레 거기에 이제 본인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까? 죄인이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의 차가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아직도 고집센 검사의 이미지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 지금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어떤 정면 비판, 신랄한 비판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대부분 뭐랄까요 격전지랄까 험지군요. 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함은경 후보도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그렇습니다. 투표를 보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역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에 자중하라 바보들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유승민, 조혜진 등등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이 또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유승민 그만 나대지 마라. 자중해라. 조혜진, 함은경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현장을 뛰어라. 그게 답이다 바보들아.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 눈높이가 부족하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맞죠? 이게 그러면서 부정이 여러 번 들어 헷갈려서 본인이 이제 그 당을 맡고 나서 90일 동안 당을 좀 많이 변화시켰다. 국민이 명령을 하면 자기는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이어서 가져갔는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잘못 해석했거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하고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이번 선거는 한동훈의 얼굴로 치르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치르는 선거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의 얼굴로 치르는 선거다를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미묘하게 이따 정치 코너에 다시 자세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눈높이 부족한 게 내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는 부분에 굉장히 방점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책임 회피로 보일 수도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 이따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